20대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불교와 전통문화 공약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뒤덮은 대규모 산불로 동해시 향후남이 소실되는 등 사찰과 문화재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보물로 지정돼 있는 향후남 소장의 수륙제 을에서는 화마를 피했습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과 관련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민 구호와 사찰 피해 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현황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하다 참선 수행에 매료돼 출가한 현암 스님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제9회 포교사의 날을 맞아 우수 포교사들을 시상하며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불교와 전통문화 공약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불교 정책 공약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다짐하면서 불교계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과 비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와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공약들은 불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 사찰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것도 화제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불교계와 우리 정치권과의 문제도 앞으로 더 큰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 사찰 자부담 비율 20%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의 폐지 방침 아래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공원 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두 후보는 이와 함께 공공분야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 상생화합위원회와 종교평화위원회 설치를 각각 약속했습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종교 편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공약 발표와 함께 불교계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한 두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번잡한 세속을 벗어나 법문을 들으며 스스로를 깨닫고 모두를 존중하는 자비심을 배웁니다. 불교의 정신과 문화는 우리 국민의 삶을 향기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각계 재가불자들의 모임인 불교 리더스 포럼 5기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불교계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총본장 큰스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은 버리고 불이와 화쟁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고 정부와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의 통합조정기구를 통해 문화와 자연, 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불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이틀 뒤에 판가름 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뒤덮은 대규모 산불로 동해시 향후남이 소실되는 등 사찰과 문화재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강원도 동해시 바란동에 위치한 향후남은
2층 건물 대응전과 요사체 이동, 10,000제곱미터 규모 주변 살림이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향후남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법계성범 수륙승회 수재 의궤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 화마를 피했습니다. 향후남에서는 지난 2013년 법계성범 수륙승회 수재 의궤를 비롯해 수륙제를 다룬 조선시대 불교 의례서 다수와 1000년 전 간행된 원각경 등 40여 점의 유물이 발견돼 이 가운데 2건이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망상해변과 묵호항 사이에 위치한 지름 9m, 높이 2m의 동해 어살단 봉수대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해안의 대형 산불과 관련해 조계종이 현지 주민 구호와 사찰 피해 파악을 위한 긴급조사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오전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조계종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현지에서 사찰 피해 현황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 물품 등을 파악하고 각 시군 관계자들과 상황을 논의한 뒤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9년에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 등 동해안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하다 참선 수행에 매료돼 출가한 현암 스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암 스님이 한국에 정착해 지도하는 명상법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젊은 한국 여성이 이른바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습니다. 성공과 부를 찾아 인생을 건 승부수를 던진 것은 27살 무렵.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여성은 혈혈단신 성공한 사업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화려한 저택과 최고급 스포츠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낭만적인 휴가. 누구나 선망하는 멋진 미국 생활을 즐기던 이 여성은 돌연 39살 나이에 출가 수행자의 길을 택합니다. 미국에서 중국 위양종 가풍의 대승 불교를 이끄는 영화선사의 첫 한국인 제자 현안 스님은 이렇게 승복을 잇고 다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부를 과감히 버리고 스승으로부터 참선 명상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과 행복을 얻었다고 현안 스님은 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실 돈 벌어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다니고 되게 즐거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안에 계속 이렇게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화가 났다 안 났다,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올라왔다가 또 좋은 생각도 올라왔다, 이런 내가 앞으로 더 전념해서 수행을 했을 경우에 얼만큼 더 많이 변할 수 있을까, 그거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영원한 자유의 길을 추구하는 출가자의 삶이 더없이 즐겁다는 현안 스님은 지금 청주 보산사와 분당 보라선원 등을 오가며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참선 명상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안 스님이 출가 전부터 참선을 꾸준히 했고 대중들에게 전하는 열정을 높이 샀던 스승 영화 스님이 보라선원 운영을 맡겼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에 계신 분이 정말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짐을 싸가지고 청주까지 오는 거예요. 수행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자꾸 느니까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다른 절에 가서 10명 모일 테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기도 조금 그거는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영화 스님께 계속 부탁을 했어요. 출가 수행자로선 신출내기지만 한국 불교계를 향한 걱정은 누구보다 큽니다. 스승과 제자의 연을 강조한 점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사실 출가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잘 사용하면 이 불교의 가르침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잘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정말 불교가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깊게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탐구하고 잘 찾아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발전하면은 다시 한번 크게 꼽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안 스님은 한국 불교계에 미국식 대승불교를 전하겠다며 오늘도 대중들과 함께하는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신임 주지로 추대된 덕조 스님이 진산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덕조 스님은 진산식에서 이해와 포용의 자세로 본말사가 소통 화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인 영천 은혜사의 제33대 주지를 맡은 덕조 스님의 진산식이 봉행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산중 총회에서 추대된 덕조 스님은 23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덕조 스님은 1984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영천 진불암과 경산 불굴사 주지, 15, 16대 중앙 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과 제주 약천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희 지역 본말사 스님들 소통 잘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영천시, 경산시, 분위군, 청송군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정말로 그 지역에 은혜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사 조실 법타 스님은 만해 한용운이 설한 주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덕조 스님은 내실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사가 되도록 또 성품을 진작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중노릇을 잘하는 그러한 도량으로 안정되게 키워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진산식에서 덕조 스님은 신도회와 동문회의 발전 기금을, 영천 선화여고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영천시와 경산시에 자비의 쌀을 각각 전했습니다. 주지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은혜사 사부대중과 내외빈들은 신임 주지 스님이 은혜사를 더욱 발전시켜주길 기원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로 및 나아가 우리 전 국민의 정신적 위치의 은혜사가 오늘 교구장 스님 취임을 계기로 더욱더 융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사가 한국 불교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라며 요구장 스님께 온경의 예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추대를 통해 당선된 덕조 스님이 취임하면서 은혜사 교구는 문중의 화합 속에 새로운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국내외 일선 포교 현장에서 부처님 법을 전해온 조계종 포교사단이 제9회 포교사의 날을 맞아 우수 포교사들을 격려하고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출범 22주년과 제9회 포교사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역단의 박금철 포교사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수여됐고 포교원장상은 대구지역단 이영미 포교사를 비롯한 6명, 총재상은 서울지역단 박재숙 포교사 등 13명이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교사단 20년사 백서 발간에 앞장선 서울지역단 이정기 포교사 등 7명에게는 포교사단장 특별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은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변모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종단은 대비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하나의 재원으로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포교사단이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공식 출범일인 2000년 3월 12일을 기념해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을 포교사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포교사의 날 기념식도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이 간소화된 가운데 포상식만 진행됐으며 포교사단장상 수상자들에게는 각 지역단이 개별적으로 시상식을 열어 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임실 덕수암에서 주석하다 지난 3일 입적한 종거 화상의 연결식이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 범음료에서 문도장으로 봉행됐습니다. 1938년 전남 보성에서 출생한 종거 화상은 1978년 화엄사 도광선사를 은사로 출가했으며
순천 정혜사 주지를 지냈고 여수 향일암, 임실 덕수암 등에서 사부대중을 제접하며 원력보살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화엄사 오실 때마다 복분자 딸기를 가져오셔서 건네주시면서 고생하시라라고 자유로운 말씀 해주신 모습이 선합니다. 저희들이 스님께서 청빈한 삶과 또 수행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화합과 정진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거화상의 49제 초제는 화엄사 명부전에서, 막제는 화엄사 각황전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32주간 체계적인 참불과 교육을 받은 제4기 불교합창 아카데미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웃 종교에 비해서 열악한 불교음악의 현실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하기를 모두가 서원한 졸업식 현장을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범은 조계종 불교음악 원장이 수료증을 건네자 봉은사 보우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명의 비구니 스님과 13명의 우바이, 2명의 우바세 등 모두 18명의 사부대중들이 제4기 불교합창 아카데미를 수료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개강을 했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2학기 개강이 연기되기도 했지만 신심으로 32주간의 수업에 참여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어느 기수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실 이 수료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시수를 채워서 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 그 노력하신 그 보람으로 오늘 이 졸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배운 춤과 노래도 선보였습니다. 하얀 마스크와 하얀 상의, 검정 아이로 옷차림을 통일한 4기 수료생들은 저마다의 손에 꽃을 들고 무대에 나가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국립합창단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종교 편향 사례를 언급하며 음성 포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대표곡이, 대한민국의 대표곡이 뭔 줄 아십니까? 대표곡이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합창단의 80% 이상이 전부 성가곡입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으로 4기 불교합창 아카데미를 수료한 현중 스님은 형식에 있어서도 완벽한 우리만의 참불가가 보다 많이 보급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음악은 우리 참불가가 찬송가화되어 있는 게 많아서 늘 아쉬웠어요. 근데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우리 것, 아주 우리만의 것에 참불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해서 이제 수료식까지 했는데요. 너무 우리 불교에 필요한 거고. 코로나를 뚫고 수업에 참여해 소정의 과정을 마친 음성 포교사들. 이들이 들려줄 세봄의 노래에는 불교 중흥의 서원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생지장도량 철원 심원사는 어제 이민년 봄맞이 합동천도 기도 입제법회를 봉행해 선망조상의 극락왕생과 동해안 산불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심원사 주재 정현 스님은 참된 기도는 먼저 스스로의 업을 참회하고 청정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과 정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9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내내 그렇게 발언하고 기도 몸으로는 부지런히 하고 입은 따뜻하게 말하고 저 생각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이게 화두거든요. 기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려면은 꼭 명상하고 기도를 같이 동시에 하셔야 되거든요. 법회 동참 4부대중은 기도와 독경, 연불 등을 이어가며 조상에 감사하는 명상 기도를 올리고 업장 참회와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등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한편 동해안 산불의 조속한 진화와 재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충남 천안 각원사는 어제 경내 대웅보전에서 제21기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입학식에는 각원사 조실 법인대종사와 각원사 주지 대원스님을 비롯해 문진석,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박상돈 천안시장, 황천순 천안시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입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조실 법인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법을 배우고 정진하면서 넓고 큰 뜻을 세워 나아간다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불교대학 학장이기도 한 주지 대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우리가 서로 부처님 법으로 만난다는 인연은 소중한 것이라며 세세생생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불자가 될 것이라고 응원했습니다. 중부권 최대 신도교육 전문기관인 각원사 불교대학의 이번 21기에는 주간반 67명, 야간반 52명 등 총 119명이 입학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디지털화를 통한 기록유산 보존과 공동 활용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재청이 요청하는 고문원을 디지털화해 한국고문원 통합검색 플랫폼 한국고문원 종합목록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요나 영화에 열광하는 지구촌 한류팬이 1억 5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50개국 재외공관과 협력한 보고서 2021 지구촌 한류 현황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류는 116개 나라에 뿌리 내렸고 각국 한류 팬의 숫자를 더하면 1억 5,66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저지른 한국인 학살 사건을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교양서가 발간됐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펴낸 책 일제강점기 학살당한 한국인들에는 동학농민군 학살부터 사할린 한인 학살까지 많은 한국인이 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중요한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